전처리기는 이제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컴파일 직전에 실행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샵 인클루드 뭐 헤더 파일 이름 적어놓거나 어 뭐 다른 전처리 지시어도 있잖아요. 뭐 샵 if라든지 뭐 디파인 가드를 뭐 그거 헤더 파일 안에 구현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 뭐 뭐가 됐든 간에 전처리 지시어들이 있으면은 컴파일 소스 코드가 컴파일 되기 전에 어 먼저 전처리 지시어들이 먼저 처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스 코드가 컴파일 돼서 목적 코드가 되고 이게 링킹이 돼서 실행 가능한 코드가 되는데 어 그거를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은 그 예를 들어 그 누가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약간 소리가 거슬리네요. 예. 어 예를 들어 샵 if를 써가지고 뭐 샵 if 매크로 상수가 뭐 0일 때 0으로 정의돼 있을 때 밑에 부분을 선택적 컴파일한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매크로 상수는 사용할 수 있지만 컨스트 전역 변수라든지 뭐 컴파일 되고 나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 그런 변수나 이런 상수 같은 가상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 선택적 컴파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전처리가 먼저 되고 전처리 처리가 먼저 되고 나서 어,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 컴파일하게 되는데 컨스트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 전처리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컴파일러가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쓸 수 없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전처리 지시어가 먼저 처리가 되고 나서 컴파일러가 이게 지금 릴로케이터블 코드라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플레임이 릴로케이터블 오브젝트 코드예요. 그래서 목적 코드가 된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목적 코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언어든 간에 컴파일러를 통해서 목적 코드가 되고 나서 뭐 파이썬이든 C샵이든 간에 그 목적 코드가 다시 그 어셈블러를 통해서 어셈블리 랭귀지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드웨어에 맞는 어셈블리어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 링킹이 돼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점처리 명령어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 모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빨리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노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유를 해서 링크를 드릴 테니까 추가로 나중에 보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보셔도 됩니다. 뭐 잘못된 내용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여기서 쓰일 거는 샵 인클루드하고 샵 디파인하고 뭐 이렇게 샵 if 뭐 이런 거 뭐 디파인까지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샵 인클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 체제에서 제공해주는 어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헤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꺽쇠를 사용을 해서 이 안에 헤더 파일 이름을 적어주는 식으로 하고요. 음, 그리고 직접 만드신 이제 사용자 지정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쌍따옴표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음, 그 윈도우에는 windows.h라는 헤더 파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다른 운영 체제에는 그게 없어요. 따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그러니까 모든 헤더 파일이 다 동일하게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사용할 수 있고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 그래서 윈도우즈.h 같은 그런 거는 완전 그 생 네이티브 C++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애초에 윈도우즈.h는 C 언어 라이브러리이긴 한데 어디파인 샵 디파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 매크로 상수를 정의하거나 매크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이걸 대충 설명을 하고 밑에 내려가서 그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예시를 대충 일단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렇게 샵 디파인을 쓴 다음에 여기 매크로 상수 이름을 적고 어, 대치할 숫자를 적어요. 근데 왜 매크로 상수 이름을 이렇게 대문자로 적었냐면은 어 이게 약간 코딩 스타일 같은 건데 이게 소문자로 적는다고 뭐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상수이다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대문자 적어준 거예요. 이 다른 변수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파인하고 나서 언디파인 하면은 이 매크로가 무효화 되는데 이 무효화 되기 전까지는 이 매크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언디파인 하고 나서부터는 해당 그 매크로 상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 프라그마 원스 같은 경우에는 저 정확하게 잘은 모르는데 모든 그 IDE에서 다 써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프라그마 원스 말고 만약에 코드를 나중에 이식할 일이 있다. 뭐 그대로 복사해서 잘 붙여넣고 싶다. 그러면은 디파인 가드를 쓰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프라그마 워닝 디세이블 에러 코드는 이거는 어 인텔리센스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사용자가 그 문법적인 오류라든지 이런 실수를 했을 때 경고를 밑에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애가 가끔씩 음, 문법적인 오류는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작동하게 하는데 내 의도대로 잘 돌아가. 근데 약간 쓸데없는 그런 경고가 뜰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런 경우에 그 디세이블 하고 에러 코드를 쳐줘요. 에러 코드 이게 어떻게 뜨냐면은 지금 제가 이거 에러 코드를 보여주기가 좀 그래 여기 있다. 이거 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제 샵 에러 가지고 임의로 만든 에러인데 여기 C1189라고 뜨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어 1189가 아니라도 뭐 4027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에러 코드에 C만 빼고 뭐 4027 이렇게 적은 거 디세이블 4027 하면은 4027에 대한 에러 코드가 이제 무시가 돼요. 이게 그 전처리 지시어가 적혀 있는 파일 한정에서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적어놓고 제가 알기로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인클루드 시키면은 다른 파일에서 저 라이브러리 인클루드 시키면 이것도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어쨌든 그리고 혹시 네 그 전에 질문 좀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네네 거기서 그 시합 디파인이 매크로 상수를 정의한다는데 이게 콘스트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뭔 차이가 있냐면요 샵 디파이로 매크로 상수를 만들면은 재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재정의를 하면은 그 인텔리센스에서 알려줘요. 그 매크로 상수를 재정의한다고 말을 해주긴 하는데 일반 컨스트 변수 같은 경우는 한 번 초기화할 때 어, 값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는 대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봐요. 일반적으로 지역으로 컨스트 변수를 만들면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그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초기화할 때 처음 한번 값이 들어가 나서 못 들어갔는데 저 샵 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모리 공간 차지 안 해요. 왜냐면은 전 처리 과정에서 그 해당 매크로 상수 이름이 보이면은 저기 옆에 있는 그 뭐 10이면은 정수잖아요. 적어든 뭐 부동소수가 됐든 뭐가 됐든 옆에 있는 값을 보고 대치를 해줘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따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또 재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 샵디파인 매크로 10 한 다음에 밑에 샵디파인 매크로 100 해버리면은 바뀐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쓰는 if문이랑 비슷한데 좀 용도가 달라요. 여기 있는 조건문들은 어 이제 조건적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 예시에 보시면은 제가 뭐 컴파일 옵션이라는 매크로 상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그 디파일을 정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 컴파일 옵션이 0일 때 요 밑에 있는 소스 코드를 선택적 컴파일 할 수가 있고 뭐 1일 때 여기 있는 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if def든 뭐 if든 간에 맨 끝에는 end if라는 걸 꼭 붙여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문법이에요. 이건 규칙이니까 이거는 이유 없어요. 그냥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냥 밑에 끝에 무조건 end if 들어가요. 그래서 if def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뭐가 정의되었으면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 if and def는 만약에 뭐뭐가 정의되지 않았으면. 근데 그거 자세한 건 밑에 사진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디파인 가드 같은 거 경우에는 여기 잘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답이 나오는 게 디파인 가드가 왜 있냐면은 그 샵 인클루드 했을 때 헤더 파일 내용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샵 인클루드를 여러 번 하면은 헤더 파일이 중복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본 라이브러리에는 다 디파인 가드가 걸려 있어가지고 IO 스트림을 몇 번 인클루드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그 헤더 파일 만드실 때는 디파인 가드 안 걸으시면은 중복이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함수라든지 뭐 클래스 이름, 열거형 이름, 뭐 변수 이름들이 중복이 돼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디파인 가드를 거는데 예를 들어 뭐 헤더 네임 아무거나 여러분 만드실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헤더 네임이라고 이미 적어놨어요. 그냥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래서 헤더 네임 h라는 이름에 헤더가 있다 쳐요. 그래서 만약에 헤더 네임 언더스코어 h라는 매크로 상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은 헤더 네임 언더스코어 h라는 매크로 상수를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만약에 샵 인클루드 했을 때 처음 돼 있을 때는 당연히 이 매크로 상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이 매크로 상수를 정의할 거잖아요. 그렇죠? 규칙에 맞게.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샵 인클루드를 해버리면은 이미 여기가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이쯤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가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제 자세하게 조금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샵 if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나요, 혹시? 저 네. 그 전에 질문 한번 해도 될까요? 네네네. 헤더가 정확하게 뭐죠? 헤더 파일이 자 봐요. 파일을 그냥 main.cpp 다 때려 박아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은 파일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파일 분할을 하게 되는데 헤더 파일에는 그 함수의 전방 선언, 클래스의 선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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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일단 헤더 설명을 먼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또 그 헤더 파일에는 그 선언이 들어가고 CPP 파일엔 정의가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뭐 클래스 생각 안 하더라도 그냥 뭐 전역 함수라고 하더라도 전방 선언이 헤더 파일에 들어가고 CPP 파일에 함수 정의가 들어가요. 함수 구현부가 들어가요. 이러면 뭐 설명이 되셨나요? 지금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아직 클래스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헤더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클래스로 설명을 하시니까 잘 못 그게 알아듣겠네요. 클래스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것도 들어가니까 그냥 클래스가 되든 뭐든 간에 무조건 선언이 헤더 파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김재범 교수님이 높은 확률로 메인 함수 윗부분에다가 함수 전방 선언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맞죠? 죄송합니다. 김재범 교수님 강의를 안 들어봐가지고. 아, 어쨌든 전방 선언을 전방 선언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네. 그 그게 전방 선언을 그러면은 그냥 전방 선언을 얘기할게요. 전방 선언이 헤더 파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헤더 파일에 들어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리고 구현부 부분이 CPP 파일에 보통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약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그러니까 다른 거 이거 제가 만들던 코드라 가지고 딴 거 무시하시고 그냥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전방선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선은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내부에 여기 다 함수 구현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돼요. 음, 음. 그래서 어 헤더 파일 분할 예시를 혹시 이 정도로 말해서는 약간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혹시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긴 하는데 근데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네. 예. 그러면은 계속 그거 설명을 진행을 할게요. 여기 코드를 읽어보면은 이게 지금 선택적 컴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언제 썼냐면은, 어, 다른 컴퓨터에서 그 기능을 만들고 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이런 프로젝트에다가, 이거 뭐지? 옮겨 넣기 전에 잠시 그냥 보관하는 정도로 썼어요. 왜냐면 처음에 그냥 만들면은 메인 함수에서 뭐 호출하고 다른 뭐 함수 쓰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분리하기 전에 그냥 그 여러 개를 메인 함수 여러 개를 그냥 보관하는 정도로 저는 썼어요. 그냥 과제 제출할 때 그렇게 썼고. 근데 이건 뭐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썼다는 거고. 그래서 매크로가 만약에 0일 때는 매크로한 상수가 0일 때는 여기 조건에 맞게 조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선택적 컴파일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행창에 보면은 매크로가 0번인 부분이 이제 출력이 됐죠. 이쪽 부분이 이쪽이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매크로가 1일 때인 조건을 충족해가지고 1로 정의가 됐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실행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제 설명이 좀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듣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얘기를 바로바로 해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또 if def 같은 경우는 if define이라는 뜻인데 만약에 어떤 매크로 상수가 정의되어 있으면 밑에 부분 그 해당하는 그 밑에 부분을 선택적 컴파일한다는 뜻인데 여기 보면은 if define 망고라고 돼 있죠. 지금 망고가 지금 여기 define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실행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오렌지가 지금 정의가 돼 있죠. 오렌지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 망고 말고 elif defined 부분 elif는 그냥 else if예요. else if defined라는 뜻이에요. 그냥 elif defined의 조건을 충족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어, elif defined 오렌지에 맞는 부분의 소스 코드가 선택적 컴파일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 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약간 그러진 않나요? 괜찮나요? 들리시나요, 혹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샵 에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거 평소에 이거 막 쓰지는 않는데 일반적인 에러는 그 문법 오류가 있거나 뭐 함수에서 조건적 반환을 하는데 모든 경로에서 반환을 하지 않는다던가 심각한 문법 오류부터 그런 짜잘한 약간 설계 오류라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 있으면은 이제 인텔리센스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샤베로 같은 경우에는 어, 사용자가 직접 약간 추가로 만들어 놓은 에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용자 지정 에러라 해야 되나? 그 뭐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제 이걸 설계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에러를 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저와 생각에는 그런 용도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헤더 파일 보내시는 안 봐도 되겠죠.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원래 C++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C++ 파일 확장자는 말 그대로 C++였어요. 근데 특정 이제 운영 체제에서 저 덧셈 저 오퍼레이터를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거를 약간 옆으로 기울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CXX를 썼는데 사실 .cxx나 .cpp나 똑같아요. 똑같은 C++ 이제 파일 확장자고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헤더 파일 뭐 HPP, HXX 이거 저것도 마찬가지. 아까 위에 얘기했던 내용이랑 뭐 똑같은 내용이고 H는 주로 선언을 적는데 템플릿 타입 같은 경우는 컴파일 시간에 지정되기 때문에 이제 헤더 파일에 정의가 구현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 문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명시해주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템플릿 클래스 쓸 때 헤더 파일이랑 뭐 CPP 파일 따로 분리해서 써도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혹시 그 인라인 함수 아시나요? 인라인 함수가 뭐냐면은 인라인 함수가 쉽게 설명하자면은 그러니까 인라인 함수는 그 속도가 다른 이제 분리해서 그러니까 CPP랑 헤더 파일이랑 분리해가지고 쓰는 그렇게 쓴 함수랑 인라인 아닌 함수랑 비교를 했을 때 인라인 함수가 속도가 빨라요. 그 대신 코드 용량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유가 미리 불러와서 쓰기 때문에 크기가 크고 속도가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함수 쓸 때 앞에 인라인 키워드를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컴파일러 알아서 뭐 상황에 맞게 이제 인라인 처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인라인 템플릿 얘기해서 너무 미안하고 인라인 얘기해서 너무 미안한데 일단 파일 확장자가 저런 게 있고 저걸 얘기하려면은 언급하려면은 인라인이랑 템플릿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불가피하게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인라인 함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인라인 키워드 붙여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클래스 혹시 1학년 중에 써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니 클래스 안에 C샵처럼 만약에 함수 정의 적게 되면은 인라인 처리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결국은 그래도 이제 컴파일러 알아서 인라인 처리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인라인 함수의 정의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뭐 파일 확장자라고 합니다. 근데 저 이거 개인적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사실. 파일 확장자, C++ 파일 확장자 찾다가 저런 게 있다는 걸 이게 저도 알게 됐는데 저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냥. 헤더 파일에서 어, 이래. 헤더 파일에서 전역 변수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그냥 헤더 파일에다가 그 전역 변수 선언하시면은 오류가 생깁니다. 혹시 왜 오류가 생기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대충 틀려도 되니까 한번 그 추측해봐요. 모르시면 제가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답을. 그냥 진행해보시다. 어, 그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그 헤더 파일에다가 전역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그 변수 이름이 중복이 돼버려요. 그게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이 짓을 하다가 이제 오류 고친다고 고생을 좀 했었는데 어 지금 이 코드를 보면은 어, 올바른 사용법은 이거를 그냥 진짜 내가 뭐 내 헤더 파일에다가 전역 변수 쓰고 싶으면은 CPP에다가 선언하고 초기화한 다음에 여기 익스턴 키워드 사용해서 어 여기 있는 거를 약간 뭐라지 접근할 수 있게 뭐 가져온다 해야 되나? 익스턴 키워드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왜 여기다 쓰면 안 되냐면은 헤더 파일에 대해서 그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샵 인클루드 하면 복사 붙여넣기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CPP 파일에서도 포함시키고 있고 나중에 뭐 메인 함수에서 불러올 때 거기서 또 포함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디서셈블러를 열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봤더니 여기다 그냥 이제 전역 변수를 선언하면은 그 변수 이름이 중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역 변수는 CPP 소스 파일에 정의를 해주시고 익스턴 키워드를 사용해서 헤더 파일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게 그 출처를 그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나중에 읽고 싶으신 분은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콘스트 전역 변수랑 콘스트 변수랑 매크로 상수가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콘스트 지역 변수 말고 콘스트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콘스트 변수를 전역으로 선언할 때 만약에 주소 연산, 뭐 엔드 연산, 그러니까 참조 연산이라든지 주소 관련된 이런 연산들 하지 않으면은 메모리 할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메모리 할당이 되지 않는단 말은 당연히 메모리 공간을 하지 않으니까 주소값도 없겠죠. 그래서 그냥 약간 샵디파인 사용한 그 매크로 상수처럼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콘스트 변수는 값 재정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했냐? 한번 궁금해서 컴파일한 다음에 이제 디서셈블러 열어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봤어요. 봤더니 이 부분이 이제 주소 연산을 안 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전역으로 const unsigned short 사이즈는 10이라고 돼 있죠. 근데 뭐 unsigned는 값의 범위를 이제 음수 부분을 없애고 이제 양수 부분 좀 밀어준 거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short는 이제 자료형 크기가 int보다 작은 뭐 2바이트짜리 정수 자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unsigned short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const라는 거에 집중해주세요. const이고 그 전역 변수라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콘스트 전입 변수가 지금 여기 선언이 됐는데 여기 봤을 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밑에 사진을 보면은 여기서 시아웃 엔드 사이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라는 그 콘스트 전입 변수의 주소값을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주소 현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게 콘스트 전입 변수 이름이고 이게 주소값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주소 현상을 했기 때문에 메모리에 할당되고 또 이 주소값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주소 현상을 하지 않으면은 메모리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배열 크기를 적어줄 때 인덱스 안에 뭐 5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아니라 저 이제 컨스트 전역 변수를 뭐 어레이 사이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매크로 상수처럼.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만든 컨스트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까 조건적 컴파일 할 때 샵 if 해놓고 컨스트 전역 변수를 거기다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은 전 처리가 먼저 실행이 되고 전 처리가 먼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컨스트 전입 변수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가 처리하는 영역이고 아까 전처리 지시어는 전처리기가 처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처리기가 먼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처리가 처리가 될 타이밍에는 저 밑에 있는 컨스트 전입 변수를 모르겠죠, 저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매크로 상수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 컨스트 전입 변수 사용한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혹시 듣고 그냥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파일 분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냥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메인 함수 부분에서 이렇게 함수 호출하고 있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헤더 파일 포함시키고 있고 그 헤더 파일 정의 부분에서 함수 구현부가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헤더 파일에서는 이제 그 선언이 이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제가 이게 좀 클래스가 들어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헤더 파일이랑 CPP 파일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더 보고 싶으시면은 제가 이제 드리는 이 링크를 통해서 추가 설명을 이걸로 보셔도 되고 일단은 전체적인 설명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니티 빌드의 개념에 대해서 그냥 짧게 그냥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 아까 제가 이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컴파일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main.cpp가 있고 예를 들어 헤더 파일에 그 정의부인 cpp 파일이 있다 쳐요. 그러면은 이 컴파일 되는 순간 main.cpp가 오브젝트 그 파일 하나가 되고 또 그 다른 cpp 파일 개수만큼 이제 오브젝트 파일 생기거든요. 그거 이제 링킹 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이렇게 되는 건데, 유니티 빌드가 뭐냐면은, 이걸 따로, 뭐, 메인의 오브젝트 따로, 뭐, 다른 CPP의 오브젝트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브젝트를 하나로 다 모아요. 하나로 뭉쳐가지고, 오브젝트 파일을 하나로 뭉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실행 가능한 파일로 바꾸는 그런 빌드 방법인데, 이거를 왜 쓰냐? 사실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콜 오브 듀티처럼 이렇게 규모가 큰 이제 게임에서는 분명히 헤더 파일을 많이 포함시키고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헤더 파일 샵 인클루드 하게 되면은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헤더 파일 100개, 1000개씩 다 복사 붙여넣기 해봐요. 그럼 빌드 하는데 시간이 길게는 진짜 뭐 규모가 크면 한 30분 걸릴 수도 있고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몇 시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빌드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줄 몰라도 되고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짜리 영상이니까 이것만 보고 이제 과제 내고 이번 세미나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데 약간 네, 보입니다. 이거 잠시만요. 이거 그냥 공유하면은 제가 알기로 소리가 송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네, 들려요. 네, 그러면 Let me take a little 할게요. time to explain to you how the compilation actually happens. The most usual way to compile a program is to take all the CPP files, compile them into an intermediate .obj file, and then link them together into the executable. So we have all these different files compiled separately. However, today a lot of people are trying what's called a unity build. It's when you include one file to the other instead of compiling them separately, and then you just send one huge file to the compiler, and you can do in one run the compilation and then the linking. That's what we're going to do. Not only makes it easier for the files to see one another, but it also makes compilation really faster. So I'm going to include the renderer file up here, and this includes just copy the code from the renderer file to this file. But now we don't need to compile the render because it's already included on the Win32 platform.cpp. So I'm going to right click the file, choose properties, and select exclude from build. We're going to include the renderer after we declare the global render state so that the renderer file can use it. Okay, we're back to normal. 오늘 세미나는 뭐 전처리 그기 관련해서 할 얘기는 이게 다고 과제를 가벼운 걸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 배운 여기 이제 전처리 GC어 리스트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을 해서 헤더 디파인 가드를 걸어서 한번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선택적 컴파일을 할 수 있는 코드도 한번 짜보시고 오늘 배운 이제 전처리 GC어를 최대한 한번 써보시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뭐 지금까지 하신 과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헤더 파일로 한번 구현해 보시는 거를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 만드실 때 꼭 디파인 가드 거시고 디파인 가드 예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 링크는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 뭐 기억 안 날 때마다 그냥 계속 보시면 되고 댓글 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노션 쓰시면은 그 템플릿 복제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일반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세미나는 이걸로 끝났습니다.